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18번 문항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타 우리가 살펴본 교재에서 잘 나오지 않는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지금 교육공학 매체 파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 강조되는 현장에서 이러한 매체에 대한 연구는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매체 연구에 대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이 교육 매체 연구가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매우 중요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교육 매체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락과 코즈마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클락이나 코즈마 말고도 많은 요소 어떤 학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교육 매체가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교육 매체는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단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수업 내용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의 어떤 갈등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매체가 만약에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구 동향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8번 문항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사들의 연구 관심사에 해당하는 교육 매체 연구 유형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 매체를 연구하는 유형이 무엇이냐, 혹은 홍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매체 연구에 대한 유형은 무엇이냐에 대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매체를 연구할 때도 그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어떤 정의적 측면, 태도적 측면에서도 교육 매체랑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의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학습자들이 이 매체를 사용하면 학습을 자기네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태도적 측면에서 또 매체랑 연관이 되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은 교육 컴퓨터라고 하는 거, 아니면 시각 자료라고 하는 거, 이러한 다중 그러니까 복합 매체, 아니면 그냥 시각 자료, 이런 걸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 차이점을 연구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 매체를 연구하는 그 연구 유형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가와 나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교육 매체 연구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고, 이건 이런 속성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 매체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 동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는 먼저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보면서 뭔가 좀 머릿속에 배경을 쌓고, 그러니까 오스벨로 따지면은 이제 머릿속에 어떤 선행조직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을 저는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교수 매체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라디오, TV, 컴퓨터, 멀티미디어들을 두 대상으로 해서 1970년대에는 행동주의에 근거한 매체 비교 연구. 매체 비교 연구는 행동주의 시대 때 나온 연구이구나. 그리고 1980년대는 인지주의에 근거해서 매체 속성 연구가 나왔었고, 그리고 1980년대에는 구성주의에 근거한 통합 매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발전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매체에 대한 연구 동향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시험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교수 매체 효과성에 관해서 1983년 이후 1997년까지 약 14년간 클라크와 코즈마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매체가 학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클라크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 방법이지 교수 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코즈마는 교수 매체도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클락은
교수 매체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수 방법, 그 예를 들면 교사가 가르치는 뭐 토의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업 내용, 이 수업 방법에는 수업 내용과 수업에 대한 전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코즈마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매체가 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크와 코즈마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매체 연구 비교 그 매체 연구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클라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식료품이 배달하는 트럭이 식료품 배달을 할 뿐 이 식료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듯이 매체는 교수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학습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즉 매체는 비용적 측면, 효율성, 기회, 접근 용이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수업 내용 성취에는 직접적 영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가 없더라도 수업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근데 뭐 조금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매체가 이 수업을 내용을 성취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체가 전통적 수업에 비해서 학습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기성이라는 효과가 그 원인이라고 단편적으로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 새로운 동향이기 때문에 뭔가 학습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클라크는 주장합니다. 코즈만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코즈만은 이제 인지주의를 거쳐서 이제 정보가 우리 장기 기억까지 저장되는 그 절차를 정보 처리 이론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마치 컴퓨터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뭔가 지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단기 기억 속에 잠시 저장이 돼서 이제 작업대에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유의미한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교육 매체, 교수 매체는 이런 부호화 전략들 머릿속에 장기 기억 속에 더 잘 저장되도록 그리고 학습 내용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육 매체가 없었으면 이해가 할 수 없었을 텐데 매체가 있음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차원으로 우리가 그 도형을 뭔가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설명을 할 때 아니면 뭐 시각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뭔가 구성해서 표현해 본다든지 한다 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이해가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코즈마의 관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코즈마는 매체와 수업의 내용의 방법 모두 수업 설계의 일부이고 또 서로 필요 불가분한 관계를 가진다고 반박합니다. 매체는 수업의 방법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제한하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수업의 방법은 매체의 기능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에 따라서 수업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습의 과정의 인지적 국면이 매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책, TV, 컴퓨터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논문을 분석해서 클라크 주장을 반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매체는 그 상징 체계가 어떤 과제를 표상하기 더 좋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3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그걸 머릿속에 그려내기 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징 체계로 표현된 정보는 오히려 기억에 그거를 본 아이와 보지 못한 아이는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 자체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매체를 쓰면 학습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코즈만은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내용 외에도 두 분의 반박이 엄청 뭐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는 이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매체 연구 동향들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